제가 이제 해병대를 수석으로 임관했었는데 성희롱도 많고 성폭력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저랑 같이 있던 여군 부사관한테 시작했었거든요. 그때는 저도 일단은 조직에서 살아남고 봐야 되니까 서로 이제 박수치며 즐거워했죠. 근데 그러면 안 됐었던 건데 이게 처음에는 하사한테 하다가 중사한테 하다가 그 다음 나한테 오거든요. 점점 이제 용인이 되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니까. 저한테 왔을 때 우리 조직의 성희롱 문화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저 선배 여군이 있었어요. 선배 여군이 저한테 너도 다 같이 재미있게 놀지 않았냐고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는 얘기는 그 선배가 한 거거든요. Since 1951, South Korea has used a hybrid method of conscription. All males between the ages of 18 to 40 must serve in the military. Females are exempted from mandatory service but can join voluntarily as full-time career soldiers. Hundreds of sexual abuses in the military are reported every year. In 2021, a 22-year-old female soldier, Lee Ye-rim, committed suicide after being sexually molested several times. Her death incited national outrage, prompting the National Assembly to propose a revised law that would let civilian courts handle sexual violence in the military court. 네, 저는 방혜린이고 군인권센터에서 상담지원팀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홈페이지 통해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어떤 사건들이 접수됐는지 또 같이 논의도 하고 또 개별 상담 또 지원도 하기도 하고 뭐 문서로 대응을 해야 될 사건이 있으면 뭐 공문이나 진정서 작성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이해람 중사님이 사망하고 나시면서 그 몇 개월간에 들어왔던 여군 상담의 비중이 그 전에 들었던 것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여군 상담이 사실은 제일 와닿죠. 대부분 성희롱이거든요. 그것도 다. 그러면 제가 좀 심정적으로 많이 동요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인 것 같아요. 원래 저희 어렸을 때 장래희망은 게임 디자이너였는데요. 아버지랑 진학 갈등이 있어서 원래 하고 싶었던 이제 일은 하지 못했고 뭐 학비도 대준다 그러고 유학도 보내준다 그러고 뭐 그다음에 취직 후 그러니까 졸업하면 바로 어쨌든 임관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사관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고를 갔다가 군대를 간 거니까 남자들이 있는 공간에서 내가 어느 정도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런 경쟁을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진학할 당시에는. 근데 막상 남성사회에 가보니까 사람 사는 건 똑같은 거고 거기에 이제 성차별이 더 얹어지는 거죠. 3학년 때 학교에 불법 촬영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남자 선배 생도가 여자 선배 방에도 이제 설치를 했었고 동기 방에도 설치를 했었고 후배 방에도 설치를 해서 한 피해자가 한 기억엔 5-6명씩 나오고 했던 엄청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일부 이제 그 여생도들이 처음에는 학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형사처벌이 됐으면 좋겠다. 그때 당시에 사실은 지금처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어떤 법률안이나 이런 게 잘 되어 있지 않던 시기였거든요. 이때가 2010년인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학교에서 어떤 뭐 밖에다 얘기를 하지 말아라. 뭐 형사사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그 생도가 태교하는 걸로 자연스럽게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회유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에는 뭐 태교로 마무리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뭐 학교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위신이 있는데 그런 사건들이 그 사건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In 2021, lawmaker Kun In-suk proposed a revision of the Military Court Act, which pushes for all sex crimes, including violent crimes such as homicide, to be tried in the civilian court instead of the military court. 한국은 징병제가 존재하는 사회죠. 그리고 어떤 나라보다도 징병률이 높은 나라고요. 징병 기간도 굉장히 긴 나라에 속합니다. 이 남성 중심적인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아주 집단주의적인 그런 정서, 집단을 개인에 비해서 항상 우월하게 여기고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 정말 질문하지 않았었거든요. 작년에 이해람 공군 중사 사건이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그 시기에 저희가 그 특위를 만들었었습니다. 제가 특위위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부모님을 만나보고 대안을 찾으면서 군 형법에 이런 위력에 의한 강간이라든가 강제추행에 대한 이 조항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조항을 이제 여기다 넣은 거죠. 이제 민간 법원으로 여성 이제 군대 내에서의 이제 군인에 의해서 저질러진 그런 성폭력은 이제 민간 법원으로 이제 가게 법안이 만들어졌고 이 성적인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안 된다라는 사회적 메시지, 군대 내의 조직적 메시지가 아주 강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민간에 비교했을 때도 기소도 덜 되고 기소된 경우에 이제 집행유예 비율이 너무 높고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According to Kun In-suk, over 400 sexual abuse cases in the military are reported every year. Less than 40% are prosecuted. Over 40% of the prosecuted are released with probation. 군대는 민간하고 비교해보면 일단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피해 사실을 드러내면 사실은 이해람 중사 같은 경우 같이 어떻게 보면 목숨을 각오해야 되는 정도의 아주 저질스러운 2차 가해가 막 본격적으로 온 조직을 동원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너 하나가 조심하면 좋은 군인이 그리고 그 가정에 이제 문제가 없을 수 있다라고 막 집중적인 사실은 협박 공갈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리고 지휘관이 모든 거를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사실 웬만하면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 어렵죠. Haley thinks the promotion system plays a big role of sexual abuse in the military. All officers in the Korean military are promoted until their 4th year of service. To have long-term careers, they are required to take an eligibility test in their 4th year. 남군 장교들이나 남군 부사관들은 대한민국 남성이면 어쨌든 군대를 가야 되니까 반쯤은 의무복무로 생각하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Although military service is voluntary for females, many view it as a stable career option and lifelong vocation. 그러니까 내가 장기 선발이 되고 진급이 되는 시기까지는 어떻게든 버텨야 되지만 내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잖아요. 그거를 노리는 거죠. 이 사람 어차피 신고 못할 거 알기 뻔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성들이 군인이 되는 것 그런 식으로 루트를 밟아서 일을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부심이 강한데 그 자부심이 항상 이 성적인 대상으로 아주 하찮게 취급되는 이런 문화 속에서 끊임없이 여자 군인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성폭력을 떠올리게 되는 이런 현상이 굉장히 슬픈 거예요. 만약에 신고가 어그러지면 그러면 뭐 네가 먼저 꼬리치지 않았냐, 둘이 잘만 술 마시고 지내던데 뭐 이렇게 시작되면 폭력이 발생을 하게 돼도 신고를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어렵게 되겠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고려 요소들이 겹쳐지면서 여군들이 신고하지 말아야겠다. 이거를 증명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냥 나만 참으면 된다. 저도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어떤
그런 바이올런스가 있었을 때는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도 그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피해 사실을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보다도 기소율이 낮고 이렇다는 거는 정말 이제까지 군대 내에서의 피해자들이 어떤 식의 경험을 했는지를 아주 극단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화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특히 성과 관련된 문제는 너무 이게 군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군대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제고 그래서 군대가 바뀌어야 되고 그러면 그 문제가 모두 해결될 거라는 거 되게 안일한 접근이라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군대에서 태어나서 군에서 한평생 살다가 군인으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들어온 사람들이고 사회에 다시 나가는 사람들이고 사회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사는데 이 모든 문제가 단지 군대 안에 있기 때문에만 있는 문제라는 건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군대가 이런 어떤 문제들이나 그런 성폭력과 관련된 문제들을 더 꼬이게 만들 수는 있지만 이 문제를 정말 군대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다 반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